네, 인사혁신처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. 퇴직한 공무원의 의사에 반해서 퇴직급여를 신청했다. 누군가 본인도 모르게. 그게 가능합니까? 퇴직급여는 그래도 되는 겁니까? 당사자가 신청하는 그렇죠. 것입니다. 예. 지금 내란 주요행위 종사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의 이 퇴직급여 신청과 관련돼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알고 계시죠? 뉴스 보셨죠? 예,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. 네, 이게 이미 신청서가 들어와서 심사 중이라고 하는데 부처가 알아서 했던 것 같다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주장 중이에요. 이 신청이 만약에 진짜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된 거라고 하면 그 신청서 심사는 기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. 만약에 본인 그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신청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네, 생각합니다. 그 당사자 신청뿐만 아니라요. 이 장차관급이 퇴직한 뒤에 퇴직급여 신청하는 이런 개인적인 일까지 퇴직 후인데 심지어 부처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는지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재직 중에 내란죄를 저질러서 형이 확정됐다고 하면 퇴직급여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? 네, 형사재판 진행 중에는 지급 중단도 할 수 있습니다. 이와 관련돼서도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고기동 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. PPT 네. 띄워주시면 이거 뉴스 보셨어요, 차관님? 예, 봤습니다. 네, 나라 돈 축내는 벌레 아니다. 악성 댓글에 상처 받았다라는 글입니다.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300만 원 지급한다고 발표된 뒤에 나온 뉴스입니다. 제가 참 매번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행안부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참 3년째 안 바뀝니다.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정권이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이런 거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상 금액만 어디 광고하듯이 발표했습니다. 그러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댓글들이 달리고 유가족들을 2번, 3번 죽이는 말들이었습니다. 그러지 말자고 최근에 나온 사참위 보고서에서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권고사항을.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. 이 사참위 권고사항 장관은 보지도 않았다고 했었어요. 정부 여당은 각시타를 쓴 누가 참사를 만들었다 같은 이야기나 이곳 행안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치 프레임 전환하려는 것처럼 지원금 액수를 자극적으로 언론에 장례 지원비 얼마다 몇 천만 원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때 지원금 반대 국회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. 기억하시죠, 차관님? 그리고 제가 행안위에서 벌써 3년 차인데요. 국정조사 때도 이 얘기를 하고 현안질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국정감사 때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. 피해자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을 이렇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. 이것이 늘 피해자들에게 반복되는 악플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씀을 정말 매년 드렸어요. 근데 이번에도 차관님이 직접 그 발표를 하셨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9.11 테러 이후에 피해보상금 1절 사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으로 정부가 역할을 해온 거예요. 근데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? 지원하면서 그거 그렇게 꼭 생색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. 그 피해자들 지원하는 것들 굳이 금액을 이렇게 공개해서 이런 어떤 악플이 달리는 그런 일들은 충분히 없앨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, 우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보다 섬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관련된 매뉴얼을 좀 변경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요 경우는 이제 뭐 국비라는 표현이 뭐 얼핏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국민들이 내신 성금을 이제 요청이 있어서 나눠드린 건데요. 보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섬세하도록 뭐 보강할 사항이 있으면 보강하도록 유가족들의 편에 하겠습니다. 서서 행정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매뉴얼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. 그리고 차관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. 12월 4일 계엄의 그 새벽에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이 국회에 2대, 공관촌에 1대, 그리고 대통령실 국방부에 1대, 총 4대가 그 새벽에 출차를 했어요. 네, 이거 서울경찰이 요청해서 나간 거다라고 답변 받았는데 맞죠? 네 그렇습니다. 몇 시에 요청 받으셨습니까? 제가 시간까지는 갖고 있지 뒤에 않습니다만 답변하실 분 예. 계십니까? 잠시만 시간 멈춰주세요. 예. 재난안전 정보통신국장님 알고 계십니까? 몇 시에? 0시 41분에 요청받았습니다. 0시 41분에 요청 받으셨습니까? 알겠습니다. 그 해당 요청이 왔던 사유는 뭐라고 하던가요, 차관님?
저 뭐 경찰청 IT 부서에서 연락받았다는 내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예. 이거 오늘 단전단수 이야기 나왔는데 혹시 통신 끊고 국회랑 공관촌이랑 대통령실이랑 군경이랑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용해서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도 소통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? 그 장비는 주로 인파가 모였을 때 무선망 통신을 원활하게 위한 장비입니다. 예. 별도의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기 위해서 통신이 잘 원활하게 안 될 때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.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장비입니다. 그렇죠. 근데 별일 없는데 사람이 많이 모인 것도 아닌데 이 이동기지국들이 그 새벽에 나갔다라고 하는 건 통신을 끊고 그 상황에서 군과 경과 대통령실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통상적으로 그 장비가 항상 인파가 많은 곳에 나가서 지원을 했었던 나왔잖아요. 그런 사항입니다. 경찰에서 이거 어떤 사유로 나갔는지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저 처음 듣는 얘기 때문에. 예. 네. 방금 용해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난안전통신망 심야에 이렇게 출동했던 사유라든가 그 경위 이것을 정확하게 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당사자들은 그 계엄령이 소위 말해서 피해도 입지 않았다 내지는 그 잠시 동안 국회에 갑주려고 했다 하지만 드러나는 사실 하나하나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아보면 정말 이 계엄령 자체가 그냥 겁주기식 계엄령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참 무색해야 하는 정말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있었지 않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.